안녕하세요. 김승일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얼마 전에 쉐보레가 안 팔리는 이유랑 쌍용차가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리해본 거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뿌듯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현대차가 안 팔린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진짜 현대차보다 잘 팔리는 국산차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판매량을 슬슬 따라잡고 있기도 하고 부분별로 살펴보면 이미 판매량을 넘어선 분야도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요즘 차 사는 분들이 현대차 대신 기아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분명 댓글로 같은 집안인데 무슨 비교냐? 어차피 똑같은 현대차인데 뭘 따지냐?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그것도 맞는 소리지만 일반적인 소비자 시선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같은 그룹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차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렉서스는 토요타랑 똑같은 차고요. 아우디도 폭스바겐이랑 똑같은 차가 됩니다. 심지어 벤틀리도 그냥 폭스바겐이라고 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현대차는 현대차, 기아는 기아로 봅니다. 기아를 보고 저거 현대차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실 기아가 현대차를 이긴다는 말이 최근에서야 나오는 거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브랜드를 인수한 그룹사보다 인수당한 브랜드의 판매량이 더 잘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역시 기아차는 현대차한테 안 되지 이 말이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랜저나 K7을 봐도 그랬고 소나타나 K5의 판매량도 이 말을 대변해줬습니다. 현대차가 항상 판매량에서는 우위를 가져갔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8월 판매 실적이 현대차가 42,000대, 기아는 41,000대였습니다. 불과 1,000대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7월에는 기아 판매량이 현대차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10만 대 이상 차이를 보여줬는데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불과 2만 대 차이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7월에 기아가 현대차를 이기더니 8월에도 차이가 고작 1,000대에 불과했고요. 올해 들어 유독 현대차 대신 기아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실제로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 현대차 대신 살만한 브랜드가 없었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르노, 삼성, 쉐보레, 쌍용차 모두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차밖에 살 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아가 제대로 된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해외에서도 판매량 차이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미국 판매량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차가 기아차보다 10만 대 정도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게 한번 깨지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10,000대 안쪽으로 차이를 줄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도요타랑 BMW를 제쳤다는 기사가 나왔죠. 이것도 뭐 100분율 가지고 장난을 친 줄 알았는데 실제로 현대차랑 기아차가 판매량 점유율 3위를 기록했더라고요. 8월 한 달 동안 유럽에서 팔린 현대차는 38,000대, 기아차는 35,000대 정도였습니다. 여기도 차이가 3,000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사실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더 밀어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탑기어 같은 유명 자동차 프로그램만 봐도 기아차는 단독으로 리뷰를 진행해주거나 아예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차로도 써줬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단독으로 리뷰를 진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은 현대차가 절대 우위에 있는 시장들이었는데 판매량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현대차 대신 기아를 많이 사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넘어가는 건 부담이 꽤 많죠.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서비스 센터 같은 자동차 외의 것들에서도 차이가 꽤 큽니다. 그런데 현대차에서 기아로 넘어가거나 기아에서 현대차로 넘어가는 건 그렇게 부담되는 일이 아니죠. 어차피 가격이나 조건이 비슷하니까요. 두 번째는 기본 사양과 옵션입니다. 현대차나 기아나 사양과 옵션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풀체인지 모델이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면 둘 다 사이좋게 들어가고요. 옵션이나 사양 구성이 비슷해서 가격 차이도 안 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들이죠. 렉서스가 토요타의 차체나 부품을 공유하는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도 부품과 차체를 공유하고 시스템도 상당 부분 공유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격과 옵션 구성이 똑같다는 건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이유인 디자인이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가격도 비슷하고 사용도 비슷해요. 심지어 서비스 센터와 같은 조건들도 비슷합니다. 직영 서비스 센터가 부족하다는 것도 비슷하고 대신 블루 엔진은 오투큐 같이 브랜드 제휴 정비소가 많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엔진도 공유하고 차체도 공유하고 부품도 공유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건 결국 디자인밖에 없죠. 지금 맥이라고 놀림당하고 있는 소나타 있잖아요. 현행 K5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으로 욕을 먹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기아차는 현대차를 못 이긴다 이런 반대 여론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K5한테 완전히 밀리고 있죠. 심지어 라인업을 추가하고 연식 변경까지 강행했지만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준 거죠. 이 관계는
쌍타페와 소렌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여론과 이미지로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석 연휴 때 친척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이번에 K5 살까 소나타 살까 고민 중인데 뭐가 낫냐? 요즘 K5가 잘 나간다던데 소나타는 별로야? 지난번에 전시장 가서 한번 봤는데 생긴 게 별로더라고. K5는 잘 빠졌던데. 딜러한테 물어보니까 K5가 훨씬 잘 팔린대. 그래? 이런 대화가 오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상품성이 비슷하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와중에 판매량에서 차이가 나고 이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으로 번지고 이런 것들이 쳇바퀴 굴러가듯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게 요즘 현대차 판매량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현대차의 시대는 저물고 기아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 여기에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대차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가 따라잡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현대차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가 있고요. N이라는 고성능 브랜드도 있습니다. 반면 기아는 별도의 브랜드 없이 단일 브랜드로 가고 있죠. 요즘 현대차가 제네시스랑 N라인업 강화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라인업도 늘림과 동시에 전동화까지 실행하고 있고 동시에 N 브랜드는 내연기관 펑카를 출시하면서 친환경 고성능 차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볼륨 모델도 신경을 써야 하는 와중에 프리미엄 브랜드와 고성능 브랜드 여기에 친환경차 개발까지 겹쳐버리니 현대차 입장에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 디자인에서 잠깐 삐끗하는 와중에 기아는 또 디자인이 역대급으로 나오니까 기아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표면적인 것만 보고 끝내면 결국 현대차가 별로니까 기아가 잘 팔리는 거지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좀만 더 생각해보면 현대차가 제네시스랑 M 브랜드를 키우는 사이에 기아는 볼륨 모델 파이를 키우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대차와 기아 모두 성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이게 결국 시장 점유율을 독점하기 좋은 조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벌써 10대 중 9대가 현대기아차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장을 잘할 수밖에 없는 조건까지 다 가지고 있죠. 서비스망도 국내 1위에 판매량도 많으니 매출도 많이 나고 매출이 많이 나니까 신차 개발하기도 더 수월해지고 신차를 개발하기 좋아지니까 상품성 대응도 더 수월해지고 상품성 대응이 수월해지면 당연히 경쟁 브랜드보다 우위를 선점하기도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돈을 부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죠. 반대로 말하면 르노, 삼성, 쌍용차, 쉐보레 같은 다른 국산차 브랜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정리를 해보면 현대차와 기아는 상품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선택의 이유가 디자인으로 많이 좁혀지는데 기아가 최근에 좋은 디자인을 많이 선보였다. 이 덕에 현대차의 대안으로 기아가 떠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혹시나 지금 현대차나 기아 사이에서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기아로 넘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실제로 판매량에 말해주고 있는 요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더 많은 선택이 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최근에 현대차랑 기아 사이에서 고민하시다가 기아를 사신 분들 중에 오늘 내용에 보충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캐스퍼 사전 예약하신 분들 중에 저희에게 시승차로 제공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간 시승기처럼 멋있는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성장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피디의 자동차 백과 현대차보다 잘 팔리는 기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